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급등했지요, CGN. 기분 좋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놀랄만한 것은요, 무려 10주 만에 금요일 양봉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사측에서도 알고 있겠죠? 네, 알아야 할 텐데 지금 CGN 주주분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측에서는 과연 알고 있는지 관심이 있는지 정말 궁금할 따름입니다. 오늘 시가 64,800원 마이너스 시작해서 저가는 64,400원까지 밀렸습니다만 그래도 플러스 양봉 전환되면서 고가는 65,500원까지 올라갔었고 결국 65,000원 0.15% 상승한 100원 올랐습니다. 무려 100원 65,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을 좀 보면요. 그건 4거래일 동안 거의 28만 주가량 매수했던 거 어제 27만 주 던지면서 매도 폭탄을 쏟아 부었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또 매도로 잡혔었는데 결국 장 마감하고 보니까 26,000주 매수로 잡혀 있고 개인이 오늘 27,000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가 오늘도 5,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금융투자가 보니까 8거래일 계속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이 불장에 100원 참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인가요? 거기에서 그 허경환 씨가 코너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500원도 아니라 100원 상승 참 많이 답답합니다 진짜. 오늘 보면 특히 또 거래량이 확 줄었죠. 얼마 없었습니다. 보면 오늘 같은 날은 수소 관련 또 반도체 여러 그동안 또 어제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의 그 섹터들이 오늘 또 가파른 또 상승을 보여주는 그런 하루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진단 키트주들은 정말 좀 소외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힘듭니다 진짜. 우리 개인 주주분들이 더 화가 나는 이유는 그거죠.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없는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 한 3천억 가량 하겠다 발표하면 오릅니다. 그리고 코스피 이전 하겠다 하면 또 오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천정윤 대표가 자기 돈으로 50억 이렇게 주식을 취직한다든가 임원들이 5억 10억씩 주식 매입하면 그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주가에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이 없으니 입에서 쌍욕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드디어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목표 주가 괴리율 10종목인데 CGN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가 이 DS 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전일 종가 대비 괴리율이 1위에서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1위는 W게임즈에 물려줬고 2위가 SFA 반도체 관련주죠. 그리고 드디어 3위가 CGN, 4위가 코론 글로벌, SK렌트카 있고 OCI 있고 이마트, LG이노텍, 한독 이런 순으로 되어 있네요. 물론 시장에서의 평가, PER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작년보다 매출이 급감할 것이다 해서 주가가 먼저 반응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다른 이상한 이 변이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작년 매출과 그닥 큰 차이를 보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쨌든 간에 올해 예상한 그 목표 주가는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영 힘을 못 받고 있고 물론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 진짜 수백만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노력을 좀 해줘야 되는데, 물론 그 노력 무상 증자도 했고 뭐 분기 배당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뭐 매출이 1조 3천억이 되는 회사가 자사주 매입 300억이 뭡니까 도대체? 한 3천억 정도는 해 주든가, 아니면 주주들이 그렇게 원하고, 그리고 사실 시젠 같은 이런 큰 종목들은요, 이제 그 코스닥에 있는 것보다 코스피로 이전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뭐 주주들 입장에서도 좋고, 그리고 사측에도 좋겠죠. 그런데 물론 그 내부적인 뭐 특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망설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주가는 말이 안 된다고 주주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측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움직여 줄 거라고 믿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 M&A 관련인데요. 어, 같은 진단 키트 업체를 M&A 하는 것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고, 어차피 그 많은 잉여금으로 투자를 할 거면 이 백신 관련주 그런 회사에 뭐 지분을 갖는다던가, 아니면 치료제 관련 회사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더 주가 부양에는 좋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또 다른 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시장도 진단키트보다는 이 치료제와 백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진단키트 관련 쪽 회사들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서로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거고, 그야말로 빡셉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아직까지 이 백신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계속 돌파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무엇보다도 계속 이 확진자는 줄지 않고 늘었다 줄었다 하는 와중에, 이 백신이 완벽하게 100%가 안 되거든요. 100%의 백신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최대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쪽하고 그리고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변이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앞으로 치료제와 이 백신 쪽이 계속해서 당분간은 코로나가 진짜 없어지지 않는 한 이쪽이 계속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쪽 시장은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치료제이고 백신 시장이고, 먹을 게 많다라는 거죠. 정말 답답한 것은요, 이 회사에서 이 M&A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임원도 영입한 그런 기사를 제가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6개월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어떤 명확한 뭐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어떤 뭐 아무것도 시장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참 이런 거 보면 그 옛말에 뭐 장고 끝에 악수라고, 이 고민만 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주가는 주가대로 흘러내리고, 앞으로 참 시즌의 미래가 걱정이 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주가가 잘 가고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이뻐 보이거든요. 그런데 주주들이 생각할 때 납득할 수 없는 주가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돼 보이지가 않고 예뻐 보일 수가 없습니다. 시즌이 거의 1000명이 넘는 그런 임직원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임원만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게 납득할 수 없고 이해가 안 가고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임원만 50명이 넘는다. 누가 보면 삼성 사장단인 줄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 보면 이 시즌의 이미지 하면 폐쇄적이고, 그리고 소통할 줄 모르고, 그리고 IR 같은 경우도 감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그렇다고 홍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이 오가고 있는데,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뮤 변이가 또 국내에서도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이틀 전에 일본에서 뮤 변이가 발견됐다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뮤 변이가 국내에서도 3건 정도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과 증상, 백신 효과 등을 고려해 특별히 주시해야 될 변이들, 이 우려 변이가 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변이를 관심 변이로 지정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우려 변이는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등 네 종류가 있고 관심 변이는요 에코, 요타, 카파, 람다, 뮤 등 다섯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뮤인데 람다도 지금 이 남미 쪽에서 상당히 많이 퍼져 있고 39개국인가 40개국에 퍼져 있다라고 하죠. 근데 어느새 뮤 변이도 한 40개국 정도에 퍼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뮤 변이가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확진자 중에서 확인됐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B1621 변이 바이러스를 관심 변이로 지정하면서 뮤 변이로 명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뮤 변이 감염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0.1%를 밑돌고 있지만 처음 뮤 변이가 보고된 이 콜롬비아에서 무려 39%까지 차지하고 있고요. 콜롬비아에 인접한 에콰도르에서는 13%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 표를 보시면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델타는 인도, 뭐 감마는 브라질, 뭐 베타는 남아공 이쪽인데 가장 널리 퍼졌던 게 알파와 그 다음에 델타였죠. 감마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밑에 있는 관심 변이들인데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정확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고 지금 현재는 뭐 한 40개국에 퍼져 있다라고 합니다만은 델타도 불과 얼마 전에 뭐 40개국에 퍼져 있습니다 하는데 급속도로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뮤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져나가고 또 과연 이 치명률이 얼마나 될지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또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됐는데 답답한 흐름 속에 오늘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회사에 대한 그런 불만을 좀 토로해 본 날이기도 했습니다. 자,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주말에도 좋은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로 이럴 때 지치지 마시고 힘을 좀 주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